자,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구입 시와 외상 대금 지급 시에 분개를 하시오. 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상품 판매업과 관련된 상품을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네요. 자, 구입 때 구입 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구입 시. 자, 편하게 봅시다. 나는 10만 원어치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요번에 매입이라는 비용을 처음 만났어요. 매입이라는 비용 10만 원을 차변에 적어 주십니다. 자비부자스의 B에 속하는 비용입니다. 자, 매입 10만 원. 자, 오른쪽에는요. 뭐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해서 상품을 매입해서 갚아야 될 돈이에요. 얼마요? 10만 원이네요. 자, 이 10만 원 매입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얘를요. 나중에 뭐 현금으로 해서 우리가 갚는 가정을 해보면은요. 지급할 때 외상대금 지급 시 어떻게 해요? 나 현금 내 주머니에서 외상값 깎기 위해서 꺼내서 줬어요. 현금 꺼내서 줬어요. 어디에요? 기분 나쁘니까 대변. 현금 나가니까 대변 10만 원. 자, 현금 10만 원 반대쪽에 뭐가 와요? 이거 빨리 와서 찢어버려야죠. 외상매입금 가지고 와서. 이거 안 찢어지면 나 나중에 지금 외상값 갚았는데도 또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외상매입금 10만 원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네요. 자, 동그라미 2번. 어음상의 채무에 나는 어음을 끊어줘가지고 외상값을 갚기로 했어요.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은행을 가면은 내가 내 통장 당좌 예금에서 돈을 빼서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할 거예요. 자, 지급어음 세 번째 줄 가운데 밑줄 칩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 자, 밑에 거기 예제 위에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매입채무, 즉 외상매입금 더하기 지급해야 되는 어음, 지급어음. 매출채권 뭐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판 외상매출금 더하기 뭐예요? 그거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어음인 돈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인 받을어음. 자, 한번 분개해볼게요.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30만 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마찬가지로 외상으로 구입을 한 매입 차변에 비용 매입이 나오고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 외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30만 원 잡아주시고요. 외상 구입한 3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약속어음, 어음을 발행했대요.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 30만 원 내가 계속 안 갚으니까 얘가 와서 그럼 어음을 끊어줘 이랬나 보죠. 알겠어, 어음 끊어줄게 해서 나는 어음이라는 부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돈을 외상값 대신에 지급어음을 끊어줘서 어음을 가지고 나중에 은행 가서 돈을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난 이 어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지급어음입니다.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나 어음 끊어주면서 뭐 갖다 없애야 돼요? 빨리 이거 갖다 없애야 되죠. 외상매입금 30만 원 반대쪽으로 갖고 와서 없애야 되죠. 안 그럼 나 지급어음도 갚아야 되고 외상매입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외상매입금 얼마요? 30만 원 적어주시고요. 상기의 어음, 위의 어음,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됐대요. 그 외상으로 물건을 판 사람이 지급어음 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갔나 봐요. 그러면은 자, 어음을 결제를 해주면서 어디서 결제된다고요? 내 통장. 그 통장 이름이 뭐예요? 당좌예금이라는 내 통장에서 30만 원만큼 줄어들었어요. 기분 나쁘니까는 대변. 당좌예금 얼마예요? 30만 원. 그 3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어음을 갚았잖아요. 그럼 어음 빨리 갖고 와서 없애야겠죠? 지급어음 얼마요? 30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가로 2번 129페이지 남에게 빌린 돈 차입금이에요. 남한테 돈을 빌려오면은요 차입금이에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요. 차입금의 반대인 대여금입니다. 자, 남에게 빌린 돈 차입금 옆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자산에서 배웠어요. 남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치지 마시고요. 차용증서에 의하여 금전을 빌릴 때 발생하는 부채를 차입금이라고 부르면 당연하죠. 자, 중요한 겁니다. 밑줄 치세요. 차입금 중에서도 결산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시. 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인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요 결산일 밑에다가 not 차입일. 돈을 빌렸을 때 기준이 아니라요. 결산일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되면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예제를 보면서 돈을 빌린 거 차입금 한번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를 주식회사 3일의 입장에서 분개하시오. 주식회사 3일은요 은행 갔어요. 용산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0만 원을 차입했대요. 자,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단기 차입금이다.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다. 3개월 후 차입금에 대하여 4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고요. 만기가 돼서 차입금 100만 원을 상환했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개할게요. 3일은 용산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00만 원을 차입했대요. 100만 원 가서 빌려왔죠? 어떻게 해요? 일단은 팩트부터 볼게요. 100만 원 빌렸으니까 자, 은행 100만 원 주세요 해서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어요. 어찌됐든 빚이긴 하지만 나는 내 주머니에 현금은 들어왔네요. 현금 얼마? 100만 원. 반대쪽이 뭐예요? 반대쪽이 빚, 부채, 단기 차입금 같이 손잡고 현금 손 붙잡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앉았어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자, 3개월 후에 차입금에 대해서 4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대요. 내 주머니에서 4만 원 일단 나갔네요. 기분 나쁘니까는 대변에다가 4만 원 적어주시고 현금 4만 원 빠져나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왜 빠져나갔어요? 나 이거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로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자 4만 원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자는 비용이에요. 내가 이자로 해서 돈을 받았으면은 이자 수익이 되는데 이자 때문에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비용 항목이고요. 자, 이제 만기가 됐어요. 돈 갚을 때가 됐어요. 100만 원을 차입금 100만 원을 상환을 했대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어쨌든 100만 원 또 나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현금 100만 원 어디요? 대변. 반대쪽에는 뭘 적어줘요? 자, 나 단기 차입금 때문에 100만 원 갚은 거잖아요. 단기 차입금 갖고 와서 없애주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반가로 3번 미지급금입니다. 자, 밑줄은 첫 번째 줄. 매입 채무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미지급금은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기타 기약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 네모 치시고 별 표시해 주세요.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상 매입금 또는 매입 채무라고 해서 또는 지급 어음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외에서 발생한 애들, 자, 나는 옷을 파는 회사예요. 옷을 파는 회사에서 트럭을 사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채는 거예요. 외상으로 차를 사왔으면.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기계장치를 파는 회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기계장치를 파는 회사가 우리는 기계장치를 주로 파는 회사이다라는 얘기도 없이 기계장치가 나오면은 무조건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을 쓰세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틀리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 이상이 기계장치가 나오면은 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건드리란 얘기예요. 그런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회사다 이런 내용이 없이 만약에 나온다면요. 자, 다음 거래를 주식회사 3일과 용산, 주식회사 용산의 입장에서 분개하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입장에서는 안 할게요. 용산은 자산에서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80만 원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개입하고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그냥 넣을게요. 이 거래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서 이런 거 만나면은 그냥 이게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일 입장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일이 외상으로 샀으니까 3일은 용산으로부터 80만 원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대금은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을 했대요. 어떻게 해요? 3일 입장에서 보면은요, 용산으로부터 가서 뭘 사왔어요? 팩트를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거 뭐예요? 기계장치가 들어오네요. 기계장치. 자, 구입할 때 구입 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기계장치가 자산이니까 빨리 차변에 가서 안 칩니다. 얼마요? 80만 원이요. 대신에 난 80만 원어치 현금 줬나요? 아니죠. 외상으로 샀죠. 그러면은 외상으로 샀으니까 여기에 외상으로 매입을 해왔어요. 적으면 틀려요. 뭐예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 80만 원 적어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외상값을 갚을 때 한 달 후 지급 시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서 80만 원 갖다가 줘야 되죠. 현금 80만 원 빠져나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80만 원. 왜 나갔어요? 현금 80만 원? 이 미지급금 갚느라 나갔잖아요. 미지급금 갖고 와서 여기서 없애주면 됩니다. 미지급금 얼마요? 80만 원.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판 용산 입장에서 우리 자산에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반가로 4번 미지급 비용이에요.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비용 아님, 부채임, 마음의 빚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이라고 나와서 비용으로 오해하시면은 안 돼요. 절대. 자, 얘는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임차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1년치 임차료 1,000만 원은 임차 기간 종료 시에 지급.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